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섬유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1925년 직물 수집가이자 감정사인 조지 휴잇 마이어스가 창립한 직물미술관이 2015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박물관의 부속기관으로 재개관했는데요. 이 박물관에는 19,000여 점의 비서구 문화권 카펫과 양탄자가 전시돼 있고 워싱턴 DC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예품 1,000여 점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와 남아시아의 수제 직물과 섬유 관련 특별전이 진행 중인데요. 또 DC와 포토맥이란 주제로 워싱턴 DC의 포토맥강과 관련된 역사 지도, 인쇄물, 문서 등을 선보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외무장관 회의가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난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3개국 그리고 이집트가 참석했는데요. 각국 외교 수장들은 에너지와 환경, 안보 문제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임을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변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남성 공무원들에게 턱수염을 기르라고 강제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공무원들에게 이슬람식 복장 규정을 준수하고 노래동산에서는 남녀를 구분해 가족이라도 다른 날짜에 따로 방문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요. 허용하겠다던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등교권을 새학기 첫날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학생과 여성운동가들은 등교 재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국제 언론사인 미국 VOA와 영국 BBC의 방송 또한 막아 국제사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개행 범죄에 맞서 전국에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MS-13, 바리오-18 등 악명 높은 범죄 조직들의 살인, 마약, 납치 등 강력 범죄가 치솟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지난 주말 이틀간 총 76건의 살인이 발생했는데요. 전례 없는 범죄 급증에 정부는 27일 새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자유로운 집회가 제한되고 영장 없이 체포와 수색이 가능해지는데요. 엘살바도르 경찰은 비상사태 선포 후 1,000여 명이 넘는 갱단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한 하위 계통 변이 BA2가 감염자 비중의 50%를 넘겨 우세종이 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전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는데 BA2의 확산으로 아시아처럼 확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상하이의 신규 확진세가 가팔라지자 지난 28일부터 순차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약 2년간 이어온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9일 해제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국경을 다시 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여행객은 격리 조치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Они, наверное, думали, что тут будет как в Крыму. А здесь не как в Крыму, здесь им не рады. Здесь им не рады, здесь их убивают. Здесь они страдают.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양측의 5차 정전회담이 이번 주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는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이제는 양쪽 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과 갈등의 핵심인 돈바스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жен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и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 достижении главной цели – освобождения Донбасса.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정권 교체를 자신했던 러시아는 며칠 사이에 목표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스탄불에서 정전 회의를 마친 후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공습을 대폭 감축할 것이며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번 작전의 목표는 돈바스뿐이었다고 거듭 주장하는데요. This is, of course, complete machinations, fabrications, and propaganda from the Kremlin, and it is just Putin lying his way out of a quagmire. 배경이야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러시아와 타협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부터 양국 사이의 뇌관이었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지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죠.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йтралитет, безъядерный статус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готовы на него идти.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ункт. Это был первый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пункт дл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сколько я помню. И насколько мне помнится, что они из-за этого начали войну. 도네츠크와 루간스크가 속한 돈바스 지역은 타 지역보다 러시아계 주민이 많고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지난 2014년 크림 전쟁 당시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의 비호 속에 이 일대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내전을 벌여왔는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정식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라의 분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m afraid his minimum objective is to hold the territory that he's now occupied. That requires Ukraine to accept, effectively, the partition of their country. And I just find it very hard to imagine that any Ukrainian government could do that. So I'm pretty skeptical about the outcome of these talks.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정전 노력을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각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모든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We'll find out what they do, bu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strong the sanctions.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vide the Ukrainian military with their capacity to defend themselves. 이번 정전 협상으로 전쟁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를 온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do eyelash extensions professionally, I absolutely think that you need to be a perfectionist. You need to be very detailed in your entire analysis of the person's natural lashes. You need to be very exact in your placement and your styling in order to create the look that you want to on the client. You need to be very precise in how you place each extension on each lash and make sure that it's not touching any other neighboring natural lashes. And you have to do that several hundred times per appointment. So you have very little margin for error. Hi, my name is Morgan Hawes. I'm 36 years old. I live in New York City, and I'm an esthetician specializing in eyelash extensions, and this is my ordinary life. I've been doing exclusively eyelash extensions now for 14 and a half years. Hi there. And here's my office, where I do eyelash extensions all day. I sort of fell into this industry. I thought I was just going to do it for a year or two just to keep me busy between undergraduate and dental schools, and 14 and a half years later, here I am. My clients right now range anywhere from early 20s all the way up until about 80. Roughly 50% are Asian, most of which are Chinese. A lot of times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industry, people would see or decide to prescribe a certain look, a certain shape, a certain style for all Asian eyes. And I recognized very quickly that's not correct, it's not good, it's not the way to do it, because there's just as much variation amongst Asian people's eyes as there are Caucasian people's eyes. I'm not categorizing all Asian eyes as one, I think is what ended up bringing a lot of Asian clientele to me first. For 6 years, I was between Portland, Oregon and New York trying to start this office. I was flying back and forth every few days. It was exhausting. For a time there too, I became completely broke. So I remember there was one point where I landed here at JFK. Then I took the train in from JFK. And in order to get that train ticket at that time, I actually had to dig around in my carry-on bag for change, for all this like extra pocket change that I had, because I was kind of down to my last few dollars at the time. And I realized like, wow, this is rock bottom in a sense. I mean, I was still liking what I was doing, but I was working so hard. It was always my goal and my dream to get here to New York City, and that's what it took. But I do feel like I had to crawl
scrape my way, piece by piece to get here. My definition of success has certainly morphed and changed over the years and as I've gotten older. I think when I was younger, it was just the strict how much money you have made. The more money you make, the more successful you are. I feel very successful because I thoroughly enjoy my life. I work hard, but I like what I do.